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려가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 투자 전략을 통해서 약간 우려를 좀 내비쳐 드리기는 했었어요. 뭐 시장이 썩 나쁘다, 뭐 아주 공포로 간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코스닥 얘기 드렸었잖아요. 코스닥 3천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뭐 어찌되었거나 상당히 폭발적으로 올랐던 코스닥 흐름도 안 좋아지고 지금 이제 뭐 5천선을 5,300선 그랬던 코스피 지수는 또 이제 5,089선 오늘로서 조정세가 나타났어요. 많이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변동성도 많이 커지고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뭔가 불안해요. 고민도 많이 되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따라가야지 되는지 아니면 밑에서 다시 되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딱 부러지는 정답이야 있을까요? 정확히 딱 부러지는 정답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특성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주식해서 떼돈 벌을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분, 아니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 이렇게 하시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근데 주식 잔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코스닥 종목인데 어, 뭐 많이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이너스 780 얼마 이렇게 있어서 보니까는 뭐 단기 매매식으로 들어가셨을 종목인 것 같던데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시장은 화랑이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럼 이렇게 화랑인데 사실 우리가 좀 진득한 투자를 하거나 장기 추세에 맞는 투자를 했으면은 사실상 며칠 빠졌어도 마이너스는 아니란 말이죠. 삼성전자가 뭐 많이 오르긴 했었잖아요. 얼마까지 16만 9,400원까지 삼성전자가 올랐다가 뭐 좀 조정을 보여서 오늘 저점을 보니까는 오늘 저점이 15만 1,000원 그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이 손해가 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 손실을 기록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단기적으로 코스닥 정부 뭐 3천선 뭐 어떤 얘기들 그때 이제 사서 물려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허황된 그런 것들을 내놓기 전에 참 잘 생각해서 말을 뱉어야 되는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현혹돼가지고 좀 오히려 손실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귀가 얇아지거나 그러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또 못 본단 말이죠. 객관적으로 못 보면은 그냥 자극적으로 뭔가 3천 간다더라 사야지 그게 돼버리니까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해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코스피 최근의 흐름들이 삼성전자가 많은 영향을 주었고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과 코스피 지수 흐름이 상당히 많이 연동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수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시황 자체가 삼성전자의 시황이 거의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추세를 한번 잘 보면은 다시 튀어오를 것도 같고 튀어오르다가 그냥 물거품 돼버릴 것 같기도 하고, 코스피를 보면요. 어느 방향이든지 사실상 다 말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뻥 쳐줘요. 또 뭐 이번 주에도 주간 5% 이상 오른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뻥 쳐주면은 이거는 좀 강한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저가 매수가 이렇게 세게 들어왔잖아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지만, 그런데 이게 좀 밋밋하단 말이에요. 밋밋해서 뭐 조금 올라간다. 그 월요일날 뭐 반등이 이어지더라도 조금 나타나거나 월요일날 밀려버린다. 그럼 이건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시황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조정이 좀 더 뭐 기간 조정 형태로 가던 야금야금 뭐 빠지면서 가던 좀 흘러내릴 수 있어요. 정말 지금 나타나는 이런 큰 변동성, 오늘 이런 변동성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런 변동성을 보면은요, 4,500선까지도 생각은 해두고 있어야지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무리한 건 아니에요. 그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자,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자고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같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별반 다르지 않은 흐름인데 우선은 지수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도요, 지수보다는 오히려 좀 안정적이어 보여요. 오늘 낙폭도 보면은 SK하이닉스는 0.36%,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보합세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히려 상승권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44% 하락이란 말이죠.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죠, 오늘.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고요. 자, 요런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더 안정적이어 보이는 거는 시장에서도 월등하게 이익 모멘텀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나는 강도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당히 세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요즘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강했는지 포인트.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한국 반도체 HBM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램과 낸드에 대해서는 좀 그닥 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공급에 있어서 HBM에 신경을 업체들도 많이 쓰다 보니까 3사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D램 쪽에 신경을 덜 쓴 거죠. 그러니까 공급에 있어서 이게 좀 타이트했어요. 타이트하다 보니까 조금만 수요가 늘어나도 가격이 폭등해 버리는 거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현상이 짧게 끝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치킨 게임을 했을 때는 그냥 뭐 한 7개 업체들이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찍어내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반덤핑 관세도 때려맞고 그랬었잖아요, D램. 근데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됐죠.
경쟁 구도들이 정리가 돼서 그럴 일도 없어요. 한마디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노났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노났어요. 그동안 성장 가치에 있어서 HBM에 대한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됐다면 지금은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진짜 뭐 지수가 그렇게 떨어진다면 SK하이닉스도 어디서 그냥 조금 반등했다가, 그러니까 월요일 시장이 진짜 중요하니까 월요일 시장만은 관망하세요. 그냥 올라가도 참아요. 확인하고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지금 주가가 얼마나 싼 줄 아세요, 여러분? 응?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SK하이닉스 실적을 좀 보자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봐서 PER이 5.2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계속 실적 전망치가 높여져요. 왜? 실적이 그만큼 잘 나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 수익이 나오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노났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마이크론에 비해서 너무 싼 거죠. 근데 마이크론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게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가 HBM 선두인데 마이크론은 따라올래야 따라오기가 힘든데, 근데 왜 마이크론이 더 비싸요? 나스닥에 있기 때문에 비싸죠. 그러면은 시장의 원래 리더, 마켓쉐어가 높은 리더, 프리미엄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는, 현재의 주가는 턱없이 낮다는 거예요. 최소한 12배의 PER은 생각을 해줘야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올해 실적 16만 2천 원에 10배만 곱해도 160만 원이에요. 자, 그럼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결론부터 좀 우리가 내고 가보자고요. 결론은 지금 주가는 실적 전망치를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단기적으로 뭐 트럼프가 헛소리를 하던, 뭐 한국에서 어떤 위협적인 시황이 되던 간에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그거는 단기 변동 요인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은 삼성전자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D램하고 낸드 쪽에서는 거의 세계에서 탑이잖아요. 낸드랑 DDR하고 낸드가 세계 탑인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HBM보다는 낸드하고 DDR이 올라간 게 더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삼성전자는 또 HBM 쪽에서 얼마나 터질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됐던 발열도 잡았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조정은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물론 월요일 날 조금밖에 안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뭐 음봉이 나오던가 그런 상황에서는 조정세를 좀 거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떤 요인이 그렇게 만들지는 모르죠. 누가 알아요. 갑자기 나오니까 악재인 거지. 뭐 예상이 됐던 악재면 이미 반영이 됐겠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은 존재한다. 뭐 높거나 낮거나를 따져서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그냥 시황이 살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반도체주들 반등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가능성을 따졌을 때 다시 되돌림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져요. 좀 양봉 흐름이 세게 나와버리면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초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초 동향이, 그러니까 뭐 길게 보면 화요일까지, 짧게 보면 뭐 월요일. 동향만 좀 파악을 하고 보유할 건지 아니면은 좀 뭐 쉬었다 갈 건지 그걸 판단하면 돼요. 대신에 셀은 아니다. 완전 다 그냥 이제 정리하자. 삼성전자는 끝이다. SK하이닉스도 너무 고평가다. 끝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제가 인사이트 투자 전략 통해서 많은 종목들을 실제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소개를 했을 때에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트렌드는 그거예요. 낮은 PER을 가진 탄탄한 종목들이 실적이 살아나고 실적이 뭐 불같이 살아나 올라오고 그랬을 때, 불같은 실적이 살아났을 때,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추세를 따라서 장기 상승 추세를 그리고 이거 너무 올랐네. 이거 따라가도 될까? 불안한데 너무 주가가 올라서 그럴 때 거기서 2배 오른다는 거예요. 너무 올랐으면은 PER이 어때야지 돼요? 정석적으로 너무 올랐으면 높아야죠. 너무 올랐으면 PER이 몇 배가 돼야지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너무 올랐던 종목 중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주 실적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과 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PER을 놓고 보면은 지금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예상치 기준으로 해서 26배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랐으면은 계속 올랐죠. PR이 그 정도는 나와야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고평가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많이 올랐는데도 PER이 안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닝 모멘텀이 그만큼 더 세고 강해요, 지금 현재로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요. 걱정할 게 아직은 아니에요. 걱정할 때가 되면은 걱정할 때 그때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인사이트 투자 전략 통해서.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다르죠. SK하이닉스랑 좀 다르기 때문에 PER이 당연히 더 높죠. 근데 그 PER이 높느냐?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는 팔고 가야 된다? 뭐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4만 원을 한번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최근에 보유하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 달 보유하려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어차피 길게 보는 차원에서 보유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회가 되면 살까예요. 오히려. 만약에 삼성전자가 14만 원을 깬다. 혹시라도.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흐름상 혹시라도 한번 좀 흔들어진다. 17만 5천 원, 아니 뭐 75만 원이 좀 흔들린다. 이거는 뭐 집 팔아서라도 사라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차 팔아서라도 살 법은 합니다. 차를 바꿔서라도. 그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요. 여유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좀
약간 우려될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단계가 되면은 그때 가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DDR 가격이 그 정도로 막 뛰고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이 길어질 게 예상이 안 됐다면은 단기적으로 그냥 100만 원 선 정도만 잡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서 100만 원 선 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타이트한 1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100만 원 위로도 열려 있어도 꽤 많이 열려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당장 이 부분에 여유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보입니다. 안정적이라고 보여요. 오히려 다른 종목들 기웃거리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장 모멘텀이 강한 부분이 뭐 다른 쪽으로 옮겨 붙는다. 조선으로 옮겨 붙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전력 쪽으로 옮겨 붙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자금이 들어온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이 당연히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월등히 유리하다. 다른 업종 종목 섹터보다. 정리가 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